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밤사이 다스베이다에서는 이현주 당선자가 나와서 윤통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국힘은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딸로 모든 것이 통용되는 사회다. 그런데 민주당은 넌 누구냐, 이게 바로 큰 차이다. 정치를 하다 보니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다. 이재명 대표가 왜 이현주 의원에게 돌아와서 같이 싸워보자고 했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현주, 성남시장 하실 때 제가 광명에서 국회의원 했었다. 그때 40대 초반이었을 때다. 무서운 게 없었을 때 전해철 의원에게 도전을 했었다. 조직화해서 모임을 하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 쪽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현주 괜찮다, 실력 있다, 열심히 도와줬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다. 이현주, 윤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순화해서 안타깝다. 왜 저기 앉아있는 거지? 점잖게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이어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경쟁자는 총리 인선 배제 이야기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국힘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관련해서 이현주, 민주당에서 검찰총장 하다가 어느 날 벼랑간 국힘 대통령 후보로, 이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또 그것을 국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힘에서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분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어쩌면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라는 건 어쩌면 진심일 수 있다. 하나의 상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생각하지 말자. 그 사람이 무슨 보수냐, 믿을 수 없다. 이어서 이현주, 한동훈은 이번에 끝났다고 본다. 그리고 놀란 게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평가를 얻었다고 본다. 이재명 저 사람, 와, 절대로 저 사람은 못 이기겠다, 이런 느낌. 공천하고 난리칠 때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네, 이런 거였다. 해내네. 이번에 국민들이 느꼈다. 보수층에서 저 사람 뭔가 좀 하네. 그걸 보수층에서 인정을 해요. 전 보수층에 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 사람들이 슬쩍슬쩍 이재명 말이야, 그 사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이미 많이 기울었다고 본다. 또한 대표 연임 관련해선 이현주, 한 번 했죠. 대표를 한 번 했지만 그 전에 대표는 그게 대표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전에 대표는 사실상 언어 터지고 끌려다니고 대표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던 대표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어 국회의장 관련해선 국회가 22번 압수수색 당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국회가 완전히 동네북이 됐다. 그리고 한동훈이 법무장관을 할 때 국회에서 막말을 할 때 그런 걸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냥 막 놔도 그냥 엉망진창이 됐다. 기강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압색난발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적어도 이런 국회의 기강은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이어 상임위원장의 욕심을 보이며 저하고 전현희 의원이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언급하며 질서를 확실히 강단 있게 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검찰 수사 관련해선 카드로 수집하는 수준, 그런 것 같다. 야당한테 희망도 좀 주고 나 너희들에게 줄 설 수도 있어, 이런 의미로 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MBC 단독 검찰 김건희 소환 방침 세웠다. 한편 이현주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카드 수집 차원에서인지 아니면 약속대로는 쇼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김건희 소환 방침을 세웠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MBC, 조사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해 말 김 여사 변호인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수사 완경성을 위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수사가 미진했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며 소환 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기는 권오수 도이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라고 했습니다. MBC, 이 관계자는 김건희 소환 조사에 앞서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의지가 없다든지 안 하려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소환쇼를 하나 보긴 하지만 카드 수집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도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MBC에 따르면 검찰 핵심 관계자는 여당 참패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결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총선 대패로 영향이 미치는가 본데요. 이어 대통령실과 김건희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항소심 선고와 상관없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MBC 역시 대통령실과 미리 조율한 약속대로인지 검찰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라고 어느 방향인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MBC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검찰은 MBC를 통해 대통령 결심이 중요하다고 흘리는 대목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밤사이 이재명 대표는 라인 대응 겨눴다. 밤사이 이재명 대표는 뜨거운 이슈가 된 네이버 라인 관련해 MBC의 라인 압박 총무상, 알고 보니 이토 히로부미 후손 기사를 링크한 뒤 대한민국 정부를 찾습니다라고 윤 정부를 겨냥한 뒤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거기다 파이낸셜 삭제된 뉴스도 의미심장합니다. 네이버 검색상에도 보여줬던 파이낸셜 뉴스, 대통령실 라인 제값 받는 게 목표. 네이버 이미 일본에서 경영권 없어 기사는 현재 해당 기사는 언론사의 사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라인 관련해 요새 정부에 쓴소리하는 조선비즈는 한국 정부 경영권 이미 소프트뱅크에 넘어가 일본 정부의 유감 기사는 살려놨습니다. 관련사 한 증권사 연구원은 네이버의 일본 라인 이슈에 대해 반등 가능성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한다며 지분 매각 시 현금이 유입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투자 방향인 AI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이익 상승에 대한 확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는 네이버가 라인 야후를 소프트뱅크에 넘겨주면 라인 플러스 등 한국 법인 직원 2,500여 명이 고용 불안에 시달릴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일보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일본 정부 믿고 라인 헐값 매입 놀이나 지분 10% 매입에 2조 이런 제목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 욕 엄청 하더니 결국 뒤통수는 일본한테 맞는 중인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취임 631일 만에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게 만든 절망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진한 내수로 민생은 어렵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졌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의 결의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원내대표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절히 반드시 간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위해서 큰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혜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제 농성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초선 당선인들께서는 농성장으로 바로 모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몽골